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바로 찍어서 뭐 새벽에 바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이건 뭐 이게 제목을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 포렌식 전문가이신 김인성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찍고 나서 그때도 이제 어떤 울분에 찬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기술적인 사실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곳의 헤게모니, 이런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 셈이죠. 월요일 새벽인 셈이죠. 이제 이번 주에도 방송을 하나를 하셨는데 그 방송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방송은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정치 얘기도 좀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이 저번과 이제 겹치는 주제도 약간 들어가 있었고 세월호 문제. 근데 오늘 제가 하는 거는 거의 제 어떤 일기 비슷한 그런 걸로 얘기를 남기는 그거의 두 번째 편인데 이제 그때는 제가 실방으로 하면서 딱 두 개의 어떤 키워드를 잡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렌식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링크 몇 개를 걸면서 어떤 건지 어떻게 그때 이렇게 됐고 어떻게 조작법으로 몰려왔는지 그거하고 그런 관련되는 뭐 인간군상, 헤게모니 이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음악 채널, 동물 채널 이걸 주로 많이 봐요. 힐링으로. 오늘도 도서관 가 반 이상은 그거 보고 예, 몸 상태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거의 일기 비슷하게 이제 중얼중얼 남기고 싶은 건데 또 이제 어떻게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김민성 교수의 울분 이게 또 가는 좀 다른 제목으로 할까? 저는 사실은 이제 주로 그런 거를 듣고 기술이랑 관련된 것들 이공계 관련 주절주절 들리는 거 그냥 듣는 거 누워서 듣기 좋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듣고 이제 어떤 종류 어떤 채널든지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 채널이었는데 그분 채널이 왜 저한테 조금 남다르고 약간 그 감정적 공감이 많이 됐나 그런 거 같은 것도 이게 남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인성 교수의 울분 번외편 여기에는 크게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정리하고 나온 건 지금 잠 못 자고 이제 좀 있으면 동이 틀 텐데 저기가 이제 주황색으로 됐으니까는 요즘 동이 좀 더 늦게 뜨니까는 이제 한 중간 새벽 같아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딱 떨어진 사실관계와 딱 내가 분석한 그 인간군상의 헤게모니 이거 말고 내가 왜 그분 거를 이렇게 계속 들었을까? 일단 내용이 좋아가지고 내용이 좋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기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 듣고 계속 그냥 들어도 좀 재미있고 쉽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들을 때마다 마치 독서하듯이 여러 번 듣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누워서 뭘 듣는 생활, 책 보거나 이게 글 쓰거나 그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걸 들으면서 독서할 때 이렇게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막 가면서 능동적으로 하듯이 그 들으면서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 들으면서도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하면 이렇게 IT 기술에 대한 것을 막 육해공으로 혼자서 넓혀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더라고. 책이라면 딱 멈추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여러 번 들으니까. 근데 왜 들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는 그분이 되게 헌신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면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분이 느꼈을 압박,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은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이 사람 심리학 콘텐츠겠네. 심리학은 이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상황에서 느꼈을 압박,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실제 상황, 그런 거 보면은 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이 느꼈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압박감, 그리고 그 돌아가는 모습들, 추잡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좀 이때 남겨도 되나 싶긴 하지만, 저는 이제 IT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는 그걸 듣느라고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었으니까 그것도 여러 번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들었는데 기가 막힌 게 많았죠. 기가 막힌 게. 그런 걸 남겨보면서 울분 2 번외편, 음, 아우 잠을, 하루 나갔다 오니까는 되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네. 앞에 너무 주제가 많았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이제 겪은 중압감, 그리고 끝까지 그 자신 있는 자리,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최고의 그 IT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비판적 지성, 이제 본인의 그 자리가 그 위치에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그 위치에, 그걸 막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보면은 어떻게 본인이 하는 거 하다가 보니까 간 게 된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 컴퓨터의 한 어떤 분야를 혼자서 많이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냥 본인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또 기계어 이런 걸 혼자서 굉장히 이제 길게 파고들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뭐 10년, 20년을 보내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일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분의 그 이제 저기가 블로그가 미닉스, 김인성의 작은 이야기 미닉스인데, 그 미닉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이 이제 하던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 그걸 제가 뭐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한 두 개의 좀 대립되는 컴퓨터에서 쓰는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이걸로 될까 싶었던 그거를 이제 혼자서 뭐
도 닦듯이 그렇게 그냥 하신 분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돼버린 거야.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그걸로 이제 그 IT 업체들이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걸 하신 거예요. 구글이 구축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엠파 같은 데를 이제 그런 유닉스, 미닉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구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분인데 거의 그냥 그 동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IT가 그래도 이렇게 좀 그냥 지원해주고 이렇게 놔두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성과들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에서 아주 이제 끝까지 가신 분, 끝판왕이죠. 세계적으로 동시대적으로 구글이랑 엠파스랑 동시대적으로 어 같은 방식의 이제 그 시기로 치면 되게 미래적인 방식의 구축을 한 거죠.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될 텐데. 어떻게 유닉스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유닉스 뭐 멀틱스 이런 그거에 대한 역사도 저번 채널에 많이 찍어놨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IT 전문가 되었고 그리고 각종 이제 IT와 관련된 어 그런 것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 스타트업, 뭐 벤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신 거지. 하시면서 큰 성공도 맛보시고 또 큰 또 뭐 실패도 맛보시고 괜히 삼성이랑 붙어가지고 뭐 그런 식 뭐도 있고 뭐 하죠. 근데 어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뭐 한 중년 이 정도 되시면서는 이제 본인의 자리, 본인의 그 위치, 본인의 경력, 본인의 그 저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명감 이런 쪽에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그 이전에 뭐 대학 시절부터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지만은 조금 더 이제 그쪽으로 그런 걸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남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각종 어,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 공안 사건이나 어, 프렌직 작업이 필요한 데에 굵직굵직한 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건 제가 그런 사건들은 그냥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그런 거 얘기하면은 그분은 어쨌든 간에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왜냐면 그분이 뭐 그런 거 하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이 씌워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해주다 보니까는 오른쪽 왼쪽 상하 좌우 사통팔방으로 다 필요한 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이만큼의 내가 어떤 전문성과 탤런트와 경력이 있고
의미 있는 공적인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사명감이 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분 거를 같은 IT 이제 기술적인 그런 유튜브 많이 있거든요. 이공계의 그런 것들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 거는 다른 것들은 연속으로 그 여러 번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 거는 왜 여러 번 들었을까를 이제 지금 생각 막 남겨보는 거예요. 일기처럼 그냥 그 예전 그 선비정신 비판적 지성 사르트르가 말한 것이 됐건 아니면 조선의 선비정신이 됐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의 그 위치 거기에서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각종 위험한 그런 일에 개입 다 거기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밝히는 걸 하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미 디지털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디지털 가지고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정보를 다루는 최고의 기관인 국정원, 국가정보원 이런 데에서 뭘 속이거나 아니면은 뭘 허접하거나 이런 거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사건에 다 이렇게 돼요. 한 거의 20분 가까이 벌써 얘기를 했네. 근데 그러던 차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분이 막 울분을 토해내고 사실관계가 이러하고 인간 군상의 헤게모니는 저러저러하고 그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느꼈을 그분의 압박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또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총괄 책임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했을 때 대단한 용기고 그리고 사명감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능력, 노하우 플러스 사명감 그걸로 했는데 총괄 책임은 좋은데 그걸 했을 때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주는 그 상황들이나 사람들 특히 사람들 씨발 사람들 이게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게 죄송합니다. 내가 왜 새벽이 되니까는 이 약간 그 부분이 거칠게 말이 나왔네. 예를 들면은 이분은 나는 그때 막 그 YTN이나 이런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그게 깔아앉고 있는 게 보일 때 그 가슴에 그거 그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게 있잖아요. 예, 그분도 이제 그러신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일처리를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분의 목적은 그 참사 이후에 데이터를 건져내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고 뛰고 막 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함께한 많은 분들이 있죠. 마음으로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들도 마음으로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또 이런 후속 작업이라도 잘 되기를 바랬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 근데 거기에는 제각각의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몰려드는 거야. 내가 이제 볼 때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가 너무 내가 아무 준비도 저번에 실방할 때는 준비를 2개를 뚜렷하게 하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해가지고 되게 주저주저했네. 그냥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럴 때 이열치열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게 이런 우리나라 거하고 아이폰하고 그 보안 그게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풀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수학적으로 이제 막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그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걸 풀고 해서 그 확률적으로 특정한 시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뭐 몇 달이 걸리면 풀리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푸는데 게다가 물속에 있었고 하니까는 아이폰일수록 이게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백방으로 이제 알아보니까는 이게 국가적인 대참사고 뭐라 하면 좋을까? 인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분은 하여튼 목적이 그거 복구 제대로 복구하는 거 그걸로 백방으로 그냥 그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이를테면 삼성폰 같은 경우는 삼성의 연구소에 맡기면 된다 이거 주장하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알아보니까는 이런 국가적 재난 사원에서 인륜적 차원에서 아이폰에서 그거 해줄 수 있다. 다만 국가의 공문이 필요하다. 그것만 받아달라. 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거기 일하려고 혹은 일하는 척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변호사도 있고 뭐 국가 저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는 뭐 기자들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폰 풀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삼성에 보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해. 뭐 이런 목표가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이제 하나인 거야 하나.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목표가 다양해. 거기에는 그래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더 나서는 사람들일수록 헤게모니 말했듯이 목표가 다양해. 그냥 귀뚱 콧등 그냥 우이독경이야. 아이폰 문제가 됐건 삼성폰 문제가 됐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참, 참 이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에이씨 담배 다 끝났나? 담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담배를 줄담배를 피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총괄을 했고 그 총괄 책임자가 방향을 잡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런 실제 목표가 그걸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각각 자기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분보다 IT 관련된 부분이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 어차피 IT 관련 부분에 굉장히 생생한 게 그냥 책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제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책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절차가 진행되고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쓴 이제 끄덕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막 진행됐던 생생한 과정을 보니까는 미치겠더라고.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지. 그런 심정으로. 그렇지만은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분은 리본 한 번 맨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세월호 가족들이 편안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걸 보고 본인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텐트에서 자는 거야. 텐트에서. 그러면서 그걸 복구를 하려고. 아우,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막 그 일부의 그 헤게모니에 좀 방향 잘못 잡은 사람들한테 좀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 방향대로 안 되는데 그 자료를 개인이 그 고통스러운 아직 복구 안 된 뭐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그 자료를 뭐 이를테면은 뭐 그쪽 특조위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거기는 그 집안이 다 트라우마가 있어. 그거를 복구할 때 그 이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그 작업을 같이 했던 그 자제분 그 끔찍한 장면을 봐야 되잖아.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그 했던 또 사모님. 그 사모님은 진짜 교수님이에요. 올해 교수님 저기를 하셨던 어, 김인성 교수님은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교수가 되신 분이고 이제 사모님은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인데 그 교수님도 가서 몸으로 그렇게 다 그 유가족들을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 돌아가는 판때기 그 안쪽은 에라이 진짜 에라이 싶어요. 그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해도 그냥 콧등으로 듣고 다 각각 바빠 마음이 바쁘다고. 거기에서 진실 사실 데이터로 남는 과학적으로 남는 그 사실을 추구하는 그거에 가장 뭐라고 합니까 초점이 맞춰진 그 방향으로 이 총괄 책임자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다 각각의 목적이 있고 이 총괄 책임자는 사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그런 심리가 있어. 거기에서는 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씨. 내가 지금 새벽에 지금 잠못 자고 나와가지고 막 위험한 소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기를 더 앞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어떤 인터뷰에서 내가 진짜 황당했던 게
한 인터뷰에서 김인성 교수님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 제가- 내가 이게 웃는 게 뭐냐면은, 야, 이, 이 황당하고 이 억울한 거에서 왜 웃어? 김인성 교수님이 이럴 때 웃거든. 한 바퀴 돌아서 웃는 거야. 기가 막혀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 이 사람 뜨면 안 돼. 요거는 내가 공으로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올렸나, 이거 관련된 걸? 이것도 한 주 뒤에 다시 또 이제 뭐 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그걸 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랑 또 관련된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토를 한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진 찍는 데서 아예 그냥 밀려나 버리고, 그냥 아예 나는 그냥 나는 안 찍어.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왔어. 그걸 한 사람이 공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지. 자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애플도 알아보고, 저 아이폰도 알아보고 삼성도 알아보고 이걸 제시를 해도, 아니 그게 맥히질 않는 거야. 그 주축이 되는 사람들에게 헤게모니. 그 사람들은 다른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총괄 책임자는 그냥 지문 가득 지워놓고 다른 얘기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지. 이분은 그래서 그래서 그 부식된 이 폰들을 보면은 얼마나 중압감이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 갑자기 오늘 되게 옛날 얘기를 하네.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막 거의 한 1년 반 전에 그 제가 그 보던 그런 거의 초반기의 얘기들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많이 실망을 하고 거의 이제 은둔비슷하게 하고 나서야 내가 그분한테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위로 한마디라도 이렇게 제가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폰 하나가, 그러니까 아이폰을 그렇게 하는 것도 국문 하나, 거기 일 처리해 줄 만한 사람들이 그 국문 하나를 안 받아온 거야. 근데 그런다가 뭐 아이폰 중에 하나를 뭐 이렇게 달라고 하더래.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어놓고 따라주지는 않고, 총괄 책임을 따라주지는 않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다 트라우마와 막 그 안에 헤게모니와 또 지저분하고 막 그런. 근데 그거를 뭐 달라고 해서 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어디가 메모리 그쪽이 왜, 뭐, 지금, 보드가 왜 없냐고 그러더래. 이럴 때마다 철컹철컹 하는 거야, 이분은. 특조위에서 잠깐 보자, 이렇게 전화 오면 철컹철컹 하는 거야. 그렇게 7년, 8년 그렇게 사신 거죠. 지금은 너무 길이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은 절망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견디고 나면은 다 진실이 밝혀질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다 밝혀지죠. 언젠가는 밝혀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다 남게 될 거예요. 그분이 했던 작업이나 그분이 보였던 헌신, 그런 거는 다 역사에는 남지. 근데 그 삶은 이렇게 몇 년을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잘 빛이 안 보이는, 뭐가 뚫고 가잖아. 그걸 가져갔는데 보드가 없다고 연락이 왔더래, 전화가. 그러니까 철컹하는 거지. 자, 총괄 책임을 졌고, 야, 이제 이런 자료들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고, 자기들 그거 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냥.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그거랑 관련된 뭐 전화가 오거나, 그걸 한 번은 지하철에서 분실을 했대요. 지하철 분실을 해가지고, 나 이거, 약간, 속된 말로 좆됐다, 이건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나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공포감.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간신히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 하나 놓고 온 거를. 근데 왜 보드가 없냐고 그러더래. 이제 업체가 바뀐 거야. 정권이 바뀌면서.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내가 너무 위험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사람이 느꼈을 압박이랑, 그리고 또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의 그 뭐 세상,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기처럼 남기는 거예요. 쿵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 큰 세월호라고 하는 이 무덤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했고, 방향을 백방으로 찾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했지만은, 책임은 무함 책임이고, 보드가 없다고 와보래. 근데 그를 보관할 때 엄청 꼼꼼하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이제 가끔씩 그분도 이제 원래는 물리를 공부하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물리 설명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허술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리를. 물리 잘 하실 텐데, 물리랑 관련된 거를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잠깐씩 나올 때 보면은, 어, 물리가 적성이 잘 안 맞으셨나? IT 쪽이, 공학 쪽이 잘 맞으셨나? 엔지니어 쪽으로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더 흥미를 느낄, 자기가 본인이 흥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근데 제가 그렇게 그분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엄청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기억을 해낸 거야. 내가 몇 년 전에 이거랑 관련된 어떤 거를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뭐 아이폰 어떤 건데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기자가 찍어서 그게 그 사진이 있었던 거야. 그 어떤 기사에.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보드가 있어. 그걸 기억 속에서 찾아낸 거지. 솔직히 우리나라에 어, 전후에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화공과랑 물리학과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이분이 딱 그게 기억이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분 아드님이 뭐 아프리카 지역인가 그런 쪽에 그 선교, 이제 잘 기억이 지금 뭐 1년 뭐 넘은 그 예전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여러 번 돌려보긴 했지만은 IT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그 질환,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격리 치료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오신 거야. 그 아드님이. 그래서 그런 격리병동에 있는 상태여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저기에서 조금 있다가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유가족 측에서, 그러니까 이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 중압감, 그거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이걸 사회에 써야 되는 것이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가 있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아들이 그 상황인데 유족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구도 없고 빨리 해달라는 그것만 띡 온 거야, 문자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 쾌유를 빈다고 써야 되잖아요. 본인도 가족, 그 자식이 그 슬픔 그거를 겪었던 사람인데, 그 국가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질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 걱정을 먼저 해줘야지. 빨리 처리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것만 남긴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머리 좋은 분이 기억을 되살려서 뇌엠보드가 제대로 다 밀봉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도 분명히 밀봉된 거 그냥 그대로 전해드렸는데 근데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새로운 업체에서 이건 메인보드도 없고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본데,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판으로 하나. 사람이 중압감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그 상황에 그 상황을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고 앞으로도 오래 견뎌야 될 것 같은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줬다. 그랬더니 있네, 있으면 됐지. 제가 또 웃죠.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이럴 때 김인성 교수님 이렇게 웃으시거든. 한 바퀴 도는 웃음. 씨발 말이 되는. 나 잠깐만, 지금 새벽이라도. 있으면 됐지. 오케이, 있으면 됐어. 있네. 찾아보니까 있네. 잊으라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게 일단 유족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거기에 몰려든 많은 인파가 있고 하면은 그 중에서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고. 난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염증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진짜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고, 그 대부분은 다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한 분이 김성 교수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더래, 하루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저 교수님 알아요. 교수님 우리 애기 핸드폰 복구해 주신 분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김희성 교수님이 그 어둠이었던 게 너무 고마웠다. 눈시울이 이제 뜨거워졌겠지. 대부분은 그런 분들일 거라고. 근데 헤게모니가 막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쏠리는 사람들도 있겠지. 웃겨 이게.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그런 중압감 속에서 그걸 한 거야. 그걸 하는데 그거는, 그러고 나서 그게 제가 거의 초반에 봤던 그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IT랑 관련된 어떤 굉장히 좋은 채널이 있네 하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거의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있었던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날 방송을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문자가 띡 하나, 죄송하다고 문자가 하나 그냥 왔대.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분은 그래도 상황이 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부분은 당시에 발빠르게 처리 못해서 많은 부분은 그냥 기록으로만, 진실로만 남기겠지만은 그게 될 거라고 기대를 그래도 하고 있다가 그것도 좀 멀어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 이게 희망이, 희망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잡힐 때, 희망이, 저도 그렇군요. 희망이 있어야 이게 이런 뭐 불치병 이런 거랑 싸울 수가 있는데, 희망이 너무나 멀고 확률적으로 너무 적을 때 오는 그런 절망감,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압박 속에서 집안 식구들이 다, 자식들도 막 그 작업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본인 그 중압감에서 사모님도 그 별꼴을 다 당하고. 근데 그거를 했고, 저번에는 사실관계 그리고 인간군상 그거에 대한 걸 제가 했고,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음, 이제 그 제가 말했던 그 뭐 로그니 해시니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무슨 3천 머식인가 하는 하여튼 그 복구 기계 그 버그 그거 설명 제가 했었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도 하여튼 빛이 잘 안 보이고, 왜냐면 그분은 프렌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의 보존, 뭐 보존이니까 뭐 복구를 포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존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뭐 하나 구라칠 수 없는 세상이니까, 디지털 세상. 그걸 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뭐 사적인 어떤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사회적인 그런 거에 대한 걸 하는 분이에요. 사명감, 그리고 진짜 지식인이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비판적 지식, 비판적 지성.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통스럽고 중압감 그리고 희망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힘이 잘 안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제 브이로그 일기라서 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김인성 교수님, 그 김인성 작가님이 이거와 마주칠 일이 있을 가망은 거의 없지만, 아주 시간이 지나면 내가 50년을 할 거기 때문에 50년 하면은 제가 한 1000만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 유튜버는 아니고 나중에 내가 몸 회복하고 은퇴하고 나서 전문 유튜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면은 금방 천만 될 것 같은데, 그럼 보게 될 거 아니야. 봤을 때 잘 원하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필 규정, 포렌식 사필 규정, 디지털 데이터 사필 규정. 와, 영어랑 한문이랑 다 썼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중압감을 느끼면서. 내가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내가 분명히 줬는데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내 지금 아들이 이런데 빨리 해주쇼. 이따위 소리 듣고. 지금 제가 생각이 지금 막 나는 것만 말해서 그런데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됐던 별별 일이 다 있고, 그 가족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군상들의 지각각의 원래 목적이 맞는 거기에 맞춰져서 총괄 책임자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씨발, 책임만 허리가 휘어지게 숨 쉴 수가 없게 그렇게 책임에만 묶여 있고 더러운 꼴 다 보고. 근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좀 기원하고, 근데 이것도 별 위안은 안 되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위안은 안 될 말일 수 있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결국 역사에는 남잖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분도 그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에 무게에 맞는, 뭐라고 할까, 그거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이지만은, 그걸 가능한 한 좀 빠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치 상황이나 보니까는 제가 이번에 제가 경기도에 삽니다. 경기도로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투병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로 왔는데, 경기도에서 디지털 세상에 명명백백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데이터에 대한 태도가 참 틀려먹은 사람이 경기도에서 쓰이고 있었던 걸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했던 일 중에서 굉장히 또 큰 일이 하나 있는데,
부정선거 이렇게 잡던 거기 반대쪽에 서 있던 분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어, 그 관련한 한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뒤늦게 이제 아시게 되고 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지금 여기 그 행정하시는 분이 뭐 다른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실무 능력, 오른쪽 왼쪽 뭐 그런 거, 저는 부유층이잖아요. 실무 능력, 그 누가 됐건 상관이 없고 실무 능력. 근데 그런 거가 갈수록 희망이 막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시간은 걸려도 그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다 남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사건, 특히 세월호 사건에서 프렌직을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했던 비판적 지성, 김인성, 이렇게 역사에는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번외편의 그런 얘기죠. 그냥 오늘 잘못 자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나와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제가 일주일 전에 찍을 때도 그분 영상을 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도 뭐 하려고 뭐 한 게 아닌데 또 그걸 내가 오늘 봤나 어제 봤나 하여튼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되고 하니까는 참 얼마나 그 압박, 표현은 이제 뭐 오늘 그 한 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전에 그 프렌즈과 관련된 거, IT와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세월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많이 현실적인 진짜 엔지니어적인 그런 거,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이런 거로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거를 많이 좀 저렇게 돌아가는 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일기 비슷하게 이걸 남겨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1000만 유튜버가 됐을 때 그때쯤 되면 아마 김인성 교수님이 제대로 평가가 돼서 이제 되겠지만은 혹시 오래 걸린다고 해도 나중에는 뭐 다 사필 규정인데, 데러 사필 규정으로 역사에 남을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 참사에 자신을 던져서 일했던 사람, 김인성 작가 이상입니다.